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해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그 선거법 1심 선고는 11월 15일, 그 다음에 열흘 뒤 11월 25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둘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 뭐 압도적으로는 없죠. 유죄 가능성은 뭐 100%라고 보이지만 그 유죄가 그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수준, 그러니까 선거법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위증교사에서 금고형 이상, 이걸 선고받을 가능성 뭐 압도적으로 높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위기설이 1심 선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1심에서 그 어떤 피선거권 박탈, 그래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2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다, 뭐 2심은 뭐 정의의 결정을 판결을 내려줄 것이 뭐 이러고서 이제 버티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11월 위기는 뭐 명확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 스타일을 볼 때 앉아서 당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뭔가 지금 그 기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어디에선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건 저라도 그렇게 하겠죠. 지금 총구가 여러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앞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다 아는 얘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11월 위기가 가시화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뭔가 분위기를 바꿔놓고 결판을 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설들이 여의도에 지금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0월 탄핵설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설입니다, 설. 자, 더군다나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선거법 재판 633 지켜라. 이게 결국 이재명의 위기와 직결된, 물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빨리 끝내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론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5일 1심이죠. 그게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거지만 633이면 앞으로 6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사법부를 막는 거는 뭐 재판거래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10월 탄핵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죄지만 뭐 선거법 관련해서는 뭐 벌금 90만 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10월에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을 띄워놓고, 왜냐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경우 갤럽 기준으로 20%대 초반이 긍정평가고 70%가 부정평가입니다. 이미 탄핵 여론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트리거, 방어쇠를 누가 당기느냐, 이게 이제 이걸 10월에 찾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11월에 이제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만약에 유죄, 그리고 뭐 위증교사 금고형 이상, 선거법 100만 원 이상 이런 게 나왔을 경우는 그건 이제 총궐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일단 탄핵을 밀어붙여 보자, 이런 계산법이라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 설들로 또 돌아다니고,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가 없죠.
자기네들의 일종의 시나리오니까. 자,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없죠, 현재. 이걸 이제 찾자는 겁니다. 그걸 찾는 첫 번째 계기는 국정감사. 국정감사 7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일부터 아마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거기서 뭔가 폭로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폭로에 이제 친민주당 매체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사실인 걸 폭로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서 이제 공격으로 총 공격의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웬만한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폭로를 하면 확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이재명의 11월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10월 위기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낙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10월 위기. 저는 뭐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당장 자 10월 5일 며칠 뒤입니다. 며칠 뒤에 광화문에서 이른바 촛불 행동이 장외 집회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 행동 이게 지방을 돌아다녀가면서 소규모로 했었거든요. 이게 광화문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이 촛불 행동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단체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상임대표 중에 한 사람이 김민웅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입니다. 자,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라고 해서 둘이 짜고 칠 것이다, 형제간에.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물론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김민석은 계속해서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방탄에 앞장서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계엄령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고 그리고 그 친형이라는 사람은 장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이게 뭔가 연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 의심은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국회의원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인가 8명인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당, 조국혁 신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것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탄핵의 밤 행사를 그 장소를 국회 안으로 주선해 준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의 김윤덕 사무총장이 민주당 차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정말 관련 없을까요?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다는 거는 징계 사유입니다. 근데 강덕구 의원을 징계하자는 의견은 국민의힘에서만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선을 긋는 정도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도 내심 동조하고 있다 하는 의미 아닌가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원내에서는 강덕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한다든가 탄핵의 밤을 주관한다든가 그 다음에 탄핵 준비 국회의원 연대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고 장외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김민웅 씨가 상임대표로 있는 그 촛불 행동이라는 데가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말부터 광화문으로 진출을 해서 촛불 집회를 장외 집회를 주도한다. 뭔가 원내 국회의원 원내 그 다음에 장외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10월 탄핵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 컨트롤 타워는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이재명 대표가 11월 위기를 맞는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10월부터 띄워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이다라는 설. 누구도 지금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설이 여의도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은 뭐 국정수행, 뭐 어제도 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본격적인 그 어떤 국정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고 있을 때인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뭐 안찬을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그거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집권당이 분열적 요소를 가지고서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10월 탄핵설이 그 설에 불과하고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그들이 그리는 시나리오의 근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뭔가 대단한 뭐 폭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기에 불씨가 하나 던져지면 정말 큰 사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10월 윤 대통령 탄핵설이라는 걸 야권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이 우리 뭐 윤 대통령 법률 위반한 건 없으니까 라고 안심하고 게을리하면서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이나 벌이고 있을 때인가 매우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모든 분열적 행동을 여권이 그치고 민주당이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10월 탄핵 이 부분에 관해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이것도 포함시켜서 그야말로 획기적 발상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천만한 일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여권은 비상국면에 돌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